여러분 토민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실습과제 2의 주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습과제 2의 주제 1번은 두 개의 정수의 합과 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라인에 보면 이게 전처리기 지시자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샵 include라는 거는 미리 처리하는 건데 어떤 걸 미리 처리하냐면 요 파일, 이 라이브러리를 미리 가져와서 삽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냐면 입력, 출력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라인을 쓴 이유는 뭘까요? 왜 3번 라인을 갖다 넣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삽입을 했어요.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냐면요. printf, 출력해라 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그래밍 명령을 수행해요. 함수를 호출을 한다는 것은 12라인과 13라인에 들어갔습니다. 12라인과 13라인에 들어갔어요. 어떤 함수를 호출했냐? printf, 출력해라 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호출만 하면 안 돼요. 호출을 해서 출력하라고 했지만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지 그것을 참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정의된 곳이 3번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떤 게 정의되어 있냐면 입출력문에 관련된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의되어 것을 바탕으로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정의되어 있는 스탠다드 input output 헤더 파일을 include라는 전처리기 지시자를 이용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왜 삽입을 시켰냐면요. 너무 길어요. 예, 코드가 너무 길어요. 뭐 몇천 라인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출력문 하나 때문에 일일이 다 삽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include 시킨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더 이제 짧아지고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dev C++를 열어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dev C++를 열고요. 실습과제 2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리고 empty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언어로 설정에는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1로 그냥 두시면 돼요. empty 프로젝트입니다. C, 그 다음에 프로젝트 1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자꾸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보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분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보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분리.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또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1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1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 먼저 할게요. 파일에서 새 이름 저장하겠습니다. 새 이름 저장 테스트 1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과제 주제 1번을 좀 들어갈게요. 두 개의 정수의 합과 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수형을 배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정수형의 자료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제라고 입력을 할게요. 일단은 얘는 뭐죠? 주석입니다. 한 줄 주석. 그래서 주제. 두 개의 숫자의 합과 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계산 프로그램. 두 개의 숫자의 합과 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넣는 그 값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변수라고 해요. 시험에서 반드시 한 개 존재해야 되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메인입니다. 자, 메인 해보세요. 메인
메인 함수 이렇게 넣어보세요. 자, 메인 함수 하고 제가 다시 할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가로. 자, 제가 메인 함수 앞에 형을 넣지 않았어요. 형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자료형인데 함수나 변수는 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A형, B형, O형, AB형이 있죠.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랑 변수라는 이 코드도 형이 있습니다. 근데 메인도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그리고 보이드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넣은 거는요, 생략이 가능한 리턴 값이 없는 보이드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형이 보이드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가지고 있어요. 변수에는 보이드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으로 오늘 int라는 걸 할 거예요. int라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실수형, float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형은 아무런 돌려받는 형이 없고요. 정수형을 돌려받는 int, 그리고 실수를 돌려받는 float 더블, 그리고 문자를 돌려받는 char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형, 자료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함수도 형을 가지고 있고 변수도 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형을 안 썼죠. 이거는 보이드라는 형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드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는 보면 int라는 형이 들어갔는데 int라는 형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이 리턴 받기 위한 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함수는 정의만 하고 호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출을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 하고 안에 어떠한 요소를 넣었다는 거는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정의만 되어 있고 호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정의되어 있는데 정의된 곳에서 함수를 이제 형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int형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int형을 넣었을 때는 반드시 정수형의 값을 하나 되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런 되돌려주는 값이 없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헷갈릴 건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int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수형의 값을 하나 되돌려줬구나. 그래서 여기에 int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매칭만 시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하고 꼭 0이라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100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정수형의 값 아무 것만 돌려줘도 돼요. 아무거나. 근데 심지어 얘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컴파일러가 되게 완화돼서 얘를 그냥 삽입해주면서 끝내버려요. 컴파일러 버전이 완화되면서.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메인이라고 하고 엔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출력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출력문 배웠어요. 출력 함수입니다. 정확하게. 6글자예요. 반드시 인수 1개 이상이 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가 와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이 큰 따옴표가 와야 돼요. 형식을 지정해주는 출력문이에요. 파이썬을 나중에 여러분 하시면 파이썬에서는 명령어가 프린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걔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편해요. 그래서 시연어하고 나중에 파이썬 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형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변환 명세 그리고 문자열 이런 것들을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힘들 텐데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 이렇게 내가 1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10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 안에다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1콜론으로 닫아줄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출력 함수가 2개 쓰였죠. printf가 2개 사용이 됐습니다. 얘는 출력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함수 호출. 정의는 어디 되어 있어요? 정의 어디 되어 있어요?
자, 프린트F야 나와라. 100이라는 걸 좀 출력해줘. 정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인 함수 앞에 넣어줘야 됩니다.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출력 함수를 호출했으면 얘를 정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printf라는 것이 어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넣어주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게 stdio, 스튜디오 아니에요. 네. stdio.header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처리기 지시자인 샵에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stdio.header 이거 스튜디오 아니에요. 스튜디오 하면 에라네요. 네. 헷갈리죠? 입출력 관련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입출력 함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printf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정의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입력 함수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입력 함수도 별도로 scanf라는 입력 함수를 할 건데 그것도 따로 정의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얘만 가져오면 돼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정의해주는 부분은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쓸 때는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이미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라이브러리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되셨나요? 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5번 라인과 6번 라인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형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자, 얘는 정수예요? 실수예요? 문자예요? 문자열이에요? 자, 5번 라인에 큰 따옴표 100이라는 건요. 1번 정수, 2번 실수, 3번 문자열. 어떤 거예요? 그러면 6번 라인은? 자,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데이터형이 문자열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문자열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큰 따옴표 안에 넣으면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문자형은 아니에요. 문자형은 한 글자예요. 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이고 우리는 이제 printf라고 해서 컴파일을 하면서 비계어로 번역을 하는데 01, 01, 01 이진수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00이라고 해서 문자열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정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00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얘는 100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100. 근데 이거를 그냥 숫자인 100인데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컴파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F11키 눌러서 한번 이제 컴파일 해보세요. 컴파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컴파일 오류는 안 났죠? 컴파일 오류는 안 났는데 어떤 애는 실행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왜 실행 에러가 났냐면 프로그램 닫게 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100은 출력이 된 거예요. 5번 라인 출력이 됐는데 6번 라인에 100을 정수로 넣어줬잖아요. 정수로 넣었죠. 이거는 형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형을 지정해줘야 돼요. 서식, 그러니까 변환 명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따옴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C 언어는 반드시 큰 따옴표가 printf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서식을 지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문자열하고요. 그리고 서식이라는 변환 명세, 그리고 제어 문자, 역/n 이런 제어 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력 함수를 지금 호출을 했는데 큰 따옴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트F 포문 안에는 바로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렇게 실행 오류 같은 거, 실행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서식을 지정해주는 출력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출력해줘. 100이라는 걸 출력해줘. 그래서 인수 하나를 넣어준 겁니다.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함수는 호출하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넣은 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현재 인수가 1개 들어갔어요. 1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수 1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시연어는 출력 함수가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주는 이 F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라는 걸 출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100이라는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정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형을 지정해주는 서식을 넣을 건데 이 100이나 실수나 이런 거는 꼭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걸 넣을 때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배울 건데 %G라는 걸 하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콤마로 해서 이제 인수를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정수값을 넣고 싶어요. 아주 격하게 넣고 싶어요. 그런데 100이라는 거는 정수형으로 넣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 100은 사칙연산이 수행이 안 됩니다. 근데 7번 라인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번 F11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100백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100을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순수하게 이 100은 문자열이고요. 뒤에 나온 100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이 달라요. 형이 다릅니다. 똑같은 100처럼 보이지만 앞에 나온 100은 문자열이고요. 뒤에 나온 100은 숫자입니다. 형이 달라요. 형이 다릅니다. 여러분 글씨 좀 작게 보여서 힘드신가요? 지금 도스창, 실행창이 너무 글씨가 작아요. 네, 속성 가보실래요? 속성. 그러면 여러분 속성에 가면 글꼴 있어요. 그래서 글꼴 좀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보여요. 지금 실행에서 100백으로 나오게 하려면요, 요 안에 제어 문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제어 문자 2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래서 역슬래시 T하고 역슬래시 N입니다. 그래서 얘는 탭 키만큼 띄어쓰기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엔터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슬래시 N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00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역슬래시 N을 2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줄 띄어쓰게 돼요. 3번 하면 3번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문자열, 서식 제어 문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인수가 추가될 때는 이 안에 거기에 해당하는 서식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실행해보세요. 실행해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엔터가 한 번, 2번, 3번 사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습 과제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해도 될까요? 오늘은 데이터형을 배울 겁니다. 한국말로는 자료형. 그래서 이제 변수는 각각의 자료형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C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하고 변수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 배울 형이 int라는 정수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으로 int가 들어가고요. 자료형에 정수가 들어가고 변수 이름을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int라고 오늘 하고요. 변수명은 제가 x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변수 선언입니다. 자, 변수 선언에 값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변수 선언까지예요. 그럼 변수는 x라는 변수를 앞에 형을 int라고 넣어주면 얘는 정수
정수값만 받아들일 준비가 된 A입니다. 그래서 int하고 x라면 얘는 정수형만 올 수 있어요. x에는 실수형이 올 수 없고 x에는 문자가 올 수 없고 x에는 문자열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int 하고요. 우리가 정수를 4개 만들 거예요. 정수형을 4개 선언할 겁니다. 자,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 선언입니다. 자, 변수 선언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었던 x라는 것에 어떤 값을 저장할 건데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형인지 이걸 지정해 줌으로써 각각 형에 맞게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변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컴파일러가 강화됐을 때는요, 메인 함수 바로 밑에 printf 같은 출력문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변수 선언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int라고 하고요.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시면 돼요. 단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안 되고요. 한글은 안 되고 영문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x에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x라고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x1이라는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할 겁니다. 변수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저는 x1이라고 줬어요. 그럼 제가 토빈이라고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돼요. 그럼 토빈에 정수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변수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잘못 쓴 변수명을 하나 골라보실래요? 그래서 7, 8, 9번 라인에서 잘못 사용된 변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더바 토빈에도 100이라는 값을 넣어볼 거고요. 1토빈에도 10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죠. 토빈 1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잘못 사용된 변수명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수명 규칙에서는 자, 영문 대소문자 다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명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그래서 영문 알파벳 다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숫자 쓰였잖아요. 근데 왜 얘가 안 될까요? 숫자는 처음에만 올 수 없어요. 처음에만. 그래서 이 규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변수할 때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이 현업에 가면 언더바 토빈이라는 이런 변수명을 의외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얘는 8번 라인은 에러가 나오는데 얘는 숫자가 처음에 쓰여서 그래요. 그래서 숫자는 중간이나 끝에는 쓸 수 있는데 처음에만 안 오면 돼요. 그래서 토, 이, 오, 빈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1토빈은 안 되고 2토빈도 안 되고 3토빈도 안 되고 숫자는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수명 규칙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 변수명을 이제 해볼게요. 자, int하고요. 변수를 우리가 4개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자, x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 그리고 mul이라는 변수를 넣을게요. 변수 4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값을 담는 저장 공간으로 이제 x에도 값이 담기고 y에도 값이 담기고 sum에도 담기고 그리고 뭐래도 담깁니다. 그래서 변수는 값을 담는 저장 공간으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라는 일시적인 저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끄는 순간 사라지고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그래서 값을 담는 저장 공간이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변수가 4개가 지금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 구문을 보세요. 앞에 자료형 나왔죠. 그리고 변수명이 4개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int x, int y, int sum, int 뭘 한꺼번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에러를 발생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시언어에서는 세미콜론을 만나면 명령어의 끝입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x는 정수형, y도 정수형인데 갑자기 썸하고 머리 나왔죠, 뒤에.
이렇게 놓고 하면 여러분이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붙여 쓰게 하게 되면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X는 같이 쓰는구나. 정수형 Y 같이 쉐어하는구나. Y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썸 변수명이 나왔어요. 뭘 나왔어요? 이건 에라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오면 이미 명령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자 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자료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형이 없죠.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또 구분으로 이렇게 인트로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거 고쳐보세요. 요거 고쳐보세요. F10 이렇게 누르면 에러 납니다. 요거 고쳐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면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닫게 누르시고요. 얘를 이렇게 끄시면 돼요. 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얘를 한번 고쳐보세요. 지금 8번 라인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발생하는데 지금 정수형으로 X, 정수형으로 Y, 정수형으로 썸, 정수형으로 뭘. 그래서 썸은 합을 구하는 연산식을 넣을 거고요. 머리라는 변수에는 곱셈을 수행하는 연산식을 넣을 거예요. 근데 X, Y, 근데 여기 에러 나죠? 자, 왜 에러 날까요? 마찬가지로 이거 세미콜론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료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수 선언은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자료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형이 없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콤마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또 형을 넣던지.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를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에러가 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덧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 이제 값을 넣을게요. x에다가 바로 값을 넣을게요. 근데 밑에다 넣을게요. x 하시고 100을 넣겠습니다. y에다가 300을 넣을게요. 지금 첫 번째 부분은요.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9번 라인과 10번 라인은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합니다. 초기화는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다는 거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메모리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임의의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또한 컴파일러가 완화돼서 0을 넣어줘요. 자동적으로 0을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변수 선언만 하고 값을 넣어주는 9번 라인의 부분을 넣지 않으면 원래는 예전에는 임의의 쓰레기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 비효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0으로 또 넣어줘요. 컴파일러가. 얘는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x와 y의 합한 결과값으로 변수를 초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더하기 y라는 연산식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x와 y의 합과 곱을 구하는 계산식을 추가하시오라고 나왔죠. 그러면 썸에는 x와 y의 합을 구하는 연산식을 넣었어요. 이제 곱 넣을게요. 머리라고 해서 초기화를 할 때 곱셈의 결과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x 더하기 y는 1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할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12라인에 여러분 이제 형광펜으로 조금 표시해 주세요. 교재에도 요 예문이 보이는데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 이론을 듣다가 요 예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재에다 형광펜 పెట్ట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코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인수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첫 번째, 무조건 큰 따옴표는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들어가야 했는데 여기에는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문자열로 더하기 하고 등호가 왔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D라는 이상 변환명세, 서식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변환문자, 변환명세, 서식 문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얘는
정수형을 대체해주는 변환 문자라고 합니다. 변환 명세라고 하고요. 얘는 문자열, 문자형이 들어갔고요. 얘도 변환 문자가 들어갔고 등호는 문자, 그리고 얘는 변환 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환 문자가 큰 따옴표 안에 3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을 인수로 뒤에 나타내줘야 되는데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d, %d, %d가 들어갔기 때문에 x, y, 썸이라는 3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라인에는 인수가 4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큰 따옴표, 그래서 변환문세 3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대칭되는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환명세는 x를 대체해주는 값이에요. 근데 왜 x라고 하냐면요, x의 값은 자꾸 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00을 넣었지만 우리가 500으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x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y는 여기에 해당하는 %d고요. 그리고 세 번째 썸은 여기에 해당하는 %d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각각 매칭이 돼서 변환돼서 얘는 x가 왔는데 정수형을 출력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100을 출력해주고 마찬가지로 200, 썸은 합을 한 결과 3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F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다 변환 명세를 넣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공간 마련해 주시고요. 먼저 이제 x, y, 썸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인수 몇 개 사용됐어요? 4개 사용됐습니다. 인수. 그래서 x에 대칭되는 거, y에 대칭되는 거, 썸에 대칭되는 거를 각각 형을 넣어줘야 돼요. 형을 넣어줘야 되는데 변환 명세, 변환 문자, 서식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죠. x는 그럼 %d예요. y는 정수형이죠. %d예요. 썸은 뭐예요? %d예요. 이해되세요? 안녕. 네. 그래서 자, x는 정수형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어요. 나 정수형만 쓸 거야. 정수만 와야 돼. 하고 int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11라인에 있는 출력문에서는 이 x에 해당하는 변환 문자, 변환 명세를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d라고 해요. y도 %d, 그 다음에 썸도 %d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는 그냥 얘는 그냥 문자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좀 해줄게요. 역설식 n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머리라고 바꿔주세요. 변수명은 여러분이 그냥 S라고 하고 뭐 M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도 더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 컴파일해서 수행하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300, 3만 100 더하기 300은 400이라고 나오죠. 뒤에 얘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습 과제 1 수행했습니다. 저는 실습과제 2의 주제 2번을 해보겠습니다. 주제 2번은 오히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주제 2번 하겠습니다. 파일에서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프로젝트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T 프로젝트 가지고요. 이제 프로젝트 2로 변경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2를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Yes. 프로젝트 1을 저장하겠습니까? Yes 하세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2.dev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제 실습 과제 2의 주제 2번을 여러분이 학번부터 밑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이름 저장. 그 다음에 테스트 2라고 적어주세요. 네, 저장. 저장됐나요? 네. 문제 1번 보셨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목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학점을 넣는데 이번에는 문자열 중에서 이제 문자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시언어는 문자형과 문자열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넣으면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 안에 넣으면 문자형입니다. 그래서 6번 라인 얘는 문자형이라고 적어주세요. 문자형. 그래서 한 글자. 여러분이 한 글자를 나타낼 때는요. 한 글자를 나타낼 때는 문자형이라고 하고요. 차라는 애를 이용해서 해요. 차. 좋아하는 과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3학년 2학기다 그러면 1학기까지 했던 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학점도 좋고 좋아하는 과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했다, 뭐 선형대수학을 했다 할 때 A를 받았어요. A 플러스는 또 안 돼요. 그냥 A, B, C, D 중에서 A 플러스다 A 하면 그냥 A라고 적어주세요. 일단 문자형은 한 바이트에 한 글자, 영문 한 글자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입력할게요. 샵 하시고요. 전처리기 지시자. 전처리기 지시자를 하는 이유는 stdio.header라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입출영문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킵니다. 자, 입출영문 라이브러리를 삽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따가 printf 문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 함수에 대한 것이 stdio.standardinput-output.header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 라인의 구문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이라고 하고요. 형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중괄호. 코드를 바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정의된 거예요. 지금 제가 메인 함수 앞에 원래 형을 써야 되는데 보이드 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라고 써주셔도 되고 보이드만 생략이 가능해요. 유일하게 형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형이 보이드예요. 근데 얘는 함수만 가지고 있어요. 변수에는 없어요. 변수에는 없고요. 함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메인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반드시 한 개가 정의되어 있어야지 그 안에다가 다른 함수들을 호출하거나 다른 변수를 선언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어 처리를 이 메인 함수 안에서 해요. 정의된 메인 함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엔터를 치세요. 쳤나요? 그러면 출력문 하나 바로 넣을게요. printf라고 하고요. 이거 F까지예요. 6글자예요. 자, 파이썬은 print예요. 근데 시언어에서는 printf라고 해서 포매티드.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 지금까지 했던 과목 중에서 여러분 뭐 미적분, 선형대수 적어주시면 돼요. printf를 또 입력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학점을 입력을 할 건데 학점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이 받았던 학점을 A, B, C, D 중에서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물론 A 플러스인데 A 플러스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영문 한 글자만 일단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출력문을 천천히 넣고요. 그러면은 큰 따옴표 안에 그냥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문자열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문자열이 아니라 나중에 문자형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 자, 이거 출력해 볼게요. 네. 이거 편집해야겠다. 그죠? 요거 F11키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학점하고 A 사이에 지금 서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서식을 넣어주자면 제어 문자, 그러니까 역/n 줄바꿈을 하는 거를 여기나 여기 앞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 넣어주셔야지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역/n이라고 넣어주시면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n을 넣고 또 여기다 스페이스를 넣게 되면 스페이스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인수 큰 따옴표 안에는 여러분이 스페이스를 넣건 칸을 띄우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엔터는 우리가 제어 문자를 써줘야지만 이제 엔터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형을 좀 배울게요. 형을 배우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변수의 자료형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했죠? 하나는 했어요. 그래서 변수의 자료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형을 해볼게요. 문자형을. 그래서 문자형을요, 콤마하고 위치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위치가 어려워요, 한글은.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A. 여러분 A 맞았잖아요. A 플러스는. 그리고 문자열을 넣을 거예요. A 플러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자, 6번 라인에는 작은 따옴표하고 A만 넣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문자형이에요. 문자형은 한 글자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돼요. 영문 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영문 한 바이트는 8비트예요. 한글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얘는 한 글자 이상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영문 한 바이트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문 한 바이트도 되긴 해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A라고 못 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해주는 서식이 달라요. 그래서 큰 따옴표냐 작은 따옴표냐에 따라서 문자형, 문자열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바이트 이상이니까, 한 글자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괜히 메모리 차지하지 않게 차로 문자형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한 글자만 쓸 거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서식이 와야 돼요. 서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C. 그러면 여러분 점수, 여러분 A 플러스 받았던 거에 점수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점수. 지금 하면 이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점수는 아까 뭐 배웠죠? %D예요. 지금 변수의 자료형에서 문자형에 관련된 서식이고요. 그리고 문자형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정수, 얘는 실수가 아니라 소수점이 없는 정수. 얘를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D라고 하고요. 얘는 디지트예요. 문자형은 %C라고 해서 차예요. 다음에 F11키 눌러서 실행을 하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F11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과목은 영어 해야 하고요. 학점이 A가 나오고 정확한 학점을 문자열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문자열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변환 명세, 서식 문자, 변환 문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그 용어가 없어서 제가 변환 명세, %D, %C, %S, %F 이런 게 변환 명세인데 그게 통일된 언어가 아직 안 나와서 변환 문자, 변환 명세, 서식 문자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안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문자열은 여러분이 한 바이트 이상으로 스트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자형 A잖아요. A인데 얘를 D로 표현했어요. F11키를 하게 되면 따라하셔도 돼요. 65라고 나오죠. 65라고 나오는데 A에 해당하는 정수형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우리가 문자열하고 문자형을 모두 다 이진수로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까지 2는 끝났습니다.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